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장대준 씨, 2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내고 네.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약간 아쉽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는 모습이어서 이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확실히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모습인데요. 네, 그런데 시장을 잘 보면요. 오늘 주도주 섹터에서 누가 가장 강할까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2차전지요 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발 호재에 이어서 중국산 전기차에 유럽에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금요일 저희 장마감 이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2차전지 종목들 겹 호재에 시원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그쵸. IT 투톱의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속붙이나 싶었던 제약바이오가 네. 오늘은 상대적으로 다소 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10월에도 계속되는 이 주도주들 간의 시소 게임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계좌, 종목들은 어떤지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받아보시죠. 네, 오늘도 랭킹쇼의 문은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왜요? 월청님께서 삼전이 문제야. 전 삼전이 만일에 그래요? 움직이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또 슈팅스타님께서 바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네, 삼성전자, 이 만인의 종목이기도 하면서 맞아요. 우리 증시 맏형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요즘 들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그쵸. 듭니다. 이렇게까지 금융위기 말고는 뭐 단기 낙폭이 컸던 적이 딱히 없는데 네. 말이죠. 자, 그리고 수리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햇살님 안녕하세요. 민테크입니다. 목표가 가능할지 10,000원을 두고 계시는데요. 자, 그리고 김경숙님 안녕하세요. 타이거님, 나는 이종목 전문가만 보인단 말이야. 오늘 안 나오실 텐데 아마 근데 채팅창에 또 네. 나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야훈님께서 오늘 랭킹에 대한 궁금증을 벌써 품고 계시네요.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요. 일찌감치 도람뷰님, 네. 태경님, 강성님도. 시클라미님도 네.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미리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슈팅스타님께서 윤행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왔으면 점상지수인데 아쉽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요새 제가 빨간 옷을 안 입었네요. 내일은 빨- 좀 빨갛게? 아니, 요즘이에요? 저는 지금 떠올려 보니까 빨간 옷 입은 윤지앵커 모습이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입은 적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그래요? 한참 지수 안 좋을 때 제가 빨간불 입고. 아니, 요즘에는 거의 이런 색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쵸? 왜 빨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 빨간 옷이 좀 없었어가지고 걸려있는 옷 중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니, 앞뒤 맥락을 모른 채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가 혼내는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 표정을 좀 더 밝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 네. 옷이 좀 보합지수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귀수님, 저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명환님도 제주 이쁜 알망 오늘도 출근이요. 네. 완두콩님과 보리콩콩님, 이 콩자매? 콩남매신가요? 콩 들어가는 분들이 연달아서 인사 주시니까 이것도 재밌게 보이네요. 네. 자, 그리고 그레이 세기야님, 오랜만에 봐주신 것 같은데. 오, 정말요?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이라서 오늘 힘이 없는 것 같네. 오늘 정도까지만 힘을 비축해 뒀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그렇죠. 빵 터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훈님께서 뭐죠? 건혜커님 미스터 진단 옷이 빨갛잖아요. 여기 노랗고. 이거 뺏어 입고 오라고요? 안 됩니다. 윤지 앵커 그 옷 입으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좀 말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잠시만요. 오셨네요. 아니, 이종국 전문가께서 오늘 또 일찍 나오셨는데 네. 설마라고 딱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주제를 우리 미리 선수 치죠. 지금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그럼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월 달이 무슨 계절이죠? 10월 달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이고 독서의 계절입니다. 맞아요. 10월에 독서하기 너무 좋죠. 그리고 또 10월 9일하면 한글날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을이니까 마음의 양식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찌우는 계절인데 네.
핸드폰만 보면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거 말고 진짜 책을 좀 넘겨보면서 맞아요. 디지털에서 잠깐 벗어나 보는 네. 시기가 어떨까 이런 취지군요. 맞습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 9명한테 물어봤더니 네. 디지털 디톡스가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오.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잡은 주제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실제 방법은 이렇게 오. 질문을 해봤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실제 설문조사 결과고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위부터 5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디톡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휴대폰도 그렇고 태블릿 지금 PC, 저 보이고 있는 지금 노트북. 노트북 이런 것도 그렇고 전자기기를 뗄 수 없는 맞아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여기 얽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들을 잠시 떼어놓는 네. 시기, 떼어놓는 행위를 디지털 디톡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여기저기서 어디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가끔은 아무도 연락 안 하는 시간을 잠시만 가져보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가끔 일부러 전화기를 꺼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저희 이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가 했는데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잠깐 무슨 얘기죠? 전문가 일반인하고 소통하면 큰일 나오. 아,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너무, 투자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시다 네. 보면은 이게 또 중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수기님께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용 시간을 줄이는 거. 줄이기. 그렇습니다.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도 있고, 저기 보면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떤 거요? 전원을 끄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꺼버리는 거 아예 네. 보기 싫어서. 아, 물론 저는 전원을 오래 꺼두진 않습니다만 네. 가끔 진짜 휴식이 필요하면 전원을 부터 끄거나 아니면 저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무음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도 사실은 제가 전화를 제때 못 받는 경우들이 네. 되게 많아요. 저도 근데 무음을 설정하고 알림을 안 울리게 설정을 해놓는데 네. 문제는 알림 설정을 안 하고 진짜 계속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그래요. 뭐야? 아무것도 안 울렸는데 그냥 더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사용시간 줄이기에 있었고 네. 취침전 사용금지 저것도 중요한데 저는 저게 안 되더라고요. 취침 전에 계속 핸드폰 붙잡고서는 한두 시간을 그냥 보내기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구독하거나 한 앱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오히려 오프라인의 취미 활동 같은 그렇죠. 걸 늘린다? 네. 저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랭킹 주제에 대해서는 2차 전지 김 빠지는 문제다라는 평가가 일단 나왔습니다. 안 되는데 오늘 탄력 붙었는데 옷장에 김 빠지면 안 되죠? 아니에요. 이조보 전문가님 이 말씀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빠지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그레이세기아님 5위로 전원 끄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힘들어 보인다는 거겠죠. 윤재 책 읽는지 질문 들어왔거든요. 아까 전에도 책 읽고 왔고요. 생각보다 저 책은 많이 읽습니다. 아니, 회사에서도 네. 독서를 꽤 많이 합니다. 가끔 보면 깜짝 놀라요. 자, 그리고 수기님 취침 전에 사용금지가 제일 네. 좋은데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 공감합니다. 이 핸드폰을 자꾸 자기 전에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이 가끔 생기나 봐요. 네. 진짜 자기 전에는 안 봐야 된단 말이죠. 도람표님이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책?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머, 미안해요.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군요. 네. 자, 그리고 이종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야기 잠시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불러보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찾아볼까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볼 텐데 종목 진단 신청이 오늘 초반에 많이 나오진 않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진짜 탄력 붙는 거라고 기대를 품어 보시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세요. 좋습니다. 잘 가는 종목도 더 잘 갈 수 있는 건지 이쯤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 남겨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월청님의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월청님의 종목은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죠? 화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신 매수 가격은요, 9,500원이고요.
1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중장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매수 가격이 지금 딱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주가가 지난 6월부터 꽤나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래 바닥이니까 쭉 들고 가면 수익 많이 볼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신 것 같거든요. 자 그중에서도 화신 잘 고른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동차 부품으로 갑니다. 화신을 갖고 계시는데 주가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지금 잘 잡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 잘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신 괜찮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사실 먼저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래서 제 차트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 화신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제품들은 첫 번째가 바디라인, 바디 파트에 들어가는 부품이랑 CC 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으로 소개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서스펜션, 로어암, 크로스 멤버 이쪽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품들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현대기아차 벤더로서는 1, 2등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벤더라는 걸 좀 강조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보면 현대차 실적 역대급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계속 갱신하고 있는 지점들이 좀 부각이 되는 뉴스들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벤더사들 보면요. 특히 부품사들 보면은 매출이 별로 안 늘어요. 이상하죠. 현대차는 계속 늘고 있는데. 자, 그게 이제 벤더사의 어떤 한계이기도 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어떤 기업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매출이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산업군으로 속할 수는 없겠군요. 벤더이기 때문에. 완성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점을 알고 지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가 나와요. 단기적으로. 2023년 1월 정도부터 해서 7월까지도 올라왔고, 올해도 보면은, 이제 올해 초에도 시세가 한번 작게나마, 이제 이전보다 좀 작게 나왔고, 또 한번 나아졌어요. 그러면 사실 가장 가까운 이슈들이 뭐였는가가 좀 중요하겠죠. 화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차 부품사들이 전반적으로 PBR,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너무나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좀 전망이 밝혀지게 되면서 화신도 좀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거리감 있어져 버렸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조정기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모멘텀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멘텀 없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이 종목을 지금 사서 단기 차익 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굉장히 질문 잘 주셨어요. 중장기 목표가 얼마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접근 방식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가 매수세를 싸게 들어갔어요. 이거 좀 기다릴 건데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이 얘기잖아요.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가격대면 뭐 딱히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내가 쉬고 있는 때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해서 갑자기 하루 정도 이게 쏘기도 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쏘는데 이런 날 이제 들어가서 좀 아쉽다 정도. 왜냐면 이렇게 한번 쏘면요 또 조정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작은 범주 자체가 굉장히 싼 가격군에 속합니다만은 저는 좀 더 기다렸다 사는 게 좋지 않았을까가 좀 바람이 있고요. 자, 다만 지금 가격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부터 언제까지 보면 되냐? 저는 중장기라고 해봐야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그 정도 구간 정도 투자하시면은 볼 수 있는 가격이 일단 12,000원은 우선적으로 올 거라고 봐요. 올 거라고 보고 참고로 이 14,000원 구간이 이제 PBR 기준으로 1배입니다. 1이에요. 그래서 이 14,000원까지 단기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12,000원부터 수익 실현한다라는 관점으로 두고 충분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은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시간 투자를 하는 종목으로 보되,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실적 또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막 올라가지 않아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기간 투자로 수익 볼 종목 뭐가 좋을까요 했을 때 화신이라는 종목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겠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에 대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주가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떤 대응 방법을 펼치면 좋을지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 상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채팅창에 주제 가지고 너무 제가 혼나고 있어서 집중이 안 됩니다. 아니, 네.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사실 이종보 전문가께서도 네. 그렇고 우리 토마토 투자 클럽의 전문가들께서는 디지털 디톡스를 생각해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이거 봐야 되니까. 하루 종일 장중에는 계속 네.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장 맞춰도 온갖 뉴스들 다 체크하고 계시죠. 디지털 디톡스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분들이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랑교님도 네. 토마토 TV 보려면 디톡스 못하는데 제가 잘못 맞아요. 잡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디톡스가 좀 어렵긴 하시겠네요. 특히나 요즘에 저희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그쵸. 유튜브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실 테니 이걸 저희가 생각을 못했군요. 디톡스를 하십시오 하다가는 시청자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번 주에 제가 그 어떤 문제였죠? 문제 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 진행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네. 주제를 골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쉽진 않네요. 주식하는 네. 사람들에게 디톡스, 히읗 네. 이렇게 울릉도 타코야끼께서 그래요. 네, 타코야키님, 강성님. 자, 이 날카로운 의견들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욱더 재미난 해킹들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김 빠진다라는 네. 거 안 다 돼요. 취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네. 야ሁ님은 디지털 디톡스가 아니라 수익 디톡스 중이시래요. 이건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돼요. 손실 디톡스를 위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럼 2차 전지로 가봅시다. 그래요? 김명주님의 종목으로 가볼 거고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평단가가 걸쳐 있는 구간입니다. 39,250원이고요. 10%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저점 기준으로 본다면 딱 그 정도거든요. 네. 지금 오늘 좀 2차 전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만 원 단으로 올라와 있는데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새 좀 오르다가 주춤주춤한 구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약간 갈까 말까 맞아요.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고점과 저점으로 딱 봤을 때 애매한 구간에 위치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지, 음극지용 동박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는 ESS 쪽으로 좀 부각을 받기도 했고, 네, 제가 이 2차 전지 음극지용 동박한다는 얘기 듣자마자 이제 주식 분석 좀 하시는 분들은 바로 떠오를 겁니다. 그럼 지금 실적 안 좋겠네. 예,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실적이 많이 안 좋고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이제 반등 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 지금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럼 실적 돌리는 순간이 좀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럼 언제 돌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실적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하반기에 돌린다라는 거는 주가는 좀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선반영의 기준점을 보통 6개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주가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아직 올해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먼저 발생하는 반등 뷰가 좀 또렷하다라는 점,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인 수급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지점이 부각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서 막 큰 수익 노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짧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2차 전지 지금 실적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려갈 만큼 내려가다가 저가 매수세가 쫙 들어왔단 말이에요. 뭘 하는 거냐면 바닥 따지기가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장 수급이 지금처럼 한 1, 2주 정도 쭉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권을 만들어주면은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가 잡히겠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 이제 횡보 구간에 들어설 겁니다. 저는 이거 활용해서 한번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고 나오는 구간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느냐, 이 한 45,000원 좀 아래에서 파셨으면 좋겠어요. 44,000원 구간대에서 한번 매도 잡으시고 거기서 이제 수익 한 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 수익이 잡히겠죠.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한번 정리한 다음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반영이 되는 시점 내년 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초에 예를 들어 슈팅이 나왔어요. 올라가네 하면은 올라가는 거 못 잡잖아요. 만약에 이 슈팅이 좀 빨리 나와가지고 횡보가 나오는 타이밍에 좀 위로 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정 나왔을 때 잡아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HI전지들은 오늘만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구분이 안 됩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나오고 실적이 계속 안 좋았던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차별화가 안 되는 섹터 안에서 차별화가 안 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보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롯데에너지 워터리얼즈는 물론 뭐 제가 금양 예시 들었지만 그만큼 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기 할 몫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익금 정도 이제 45,000원 밑에서 매도 한번 잡으시고 지켜보자. 그리고 횡보세가 길어지게 되면 내년 초반 가격군 형성하는 거 보고부터는 좀 저가 매수세로 같이 매집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2차 전지 종목들 전체가 손을 잡고 올라갈 때 같은 경우에는 나쁜 종목과 좋은 종목의 차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밑에서는 매도 한번 하면서 수익으로 끊고 가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관련된 얘기도 채팅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썬22님께서는요, 금양 어제 모 유튜버가 엄청 공격하더니 그랬나요? 오늘 떡상이래요. 자, 슈팅스타님, 창호행 오늘 와이프 여행 갔다가 집에 오는 날이에요. 왜 우울하시죠? 읽어드리려다가 읽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행복하셔야죠. 슈팅스타님 뭐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런 오타를 내셨어요. 이야, 저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너무 기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코끼리님, 슈팅님 대박 축하드려요. 오늘 수익 보셨다고 원준으로 수익 보셨답니다. 자, 그리고 울릉도 타코야끼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연락 하나하나가 소중하던 그때 그 시절을 회사가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디지털 디톡스 주제 얘기 한번 다시 가보죠. 네. 5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중에서 5위 먼저 공개해드리죠. 5위는 뭘까요? 자, 5위는 바로 오프라인 활동을 활동을 즐기기입니다. 자, 30% 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중복 투표가 가능한 결과라고 맞아요.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죠. 어차피 이 스마트폰이나 네. 노트북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 바깥 활동을 늘려버리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스마트폰으로 결국에 많은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직접 경험을 늘리는 거니까 친구를 만나든 뭐 전시회를 가든 네. 뭐 쇼핑을 가든 뭐가 됐든 일단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나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 그 요즘에 뭐 달리기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러닝, 맞아요. 그렇게 운동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쵸. 건강 챙기고 네. 뭐 일석이조죠. 역시 자, 운동맨. 근데 저는 운동할 때 핸드폰 많이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 시간 체크해놓고 하거든요. 운동하는 시간, 쉬는 시간 다 체크하면서 자세 찍어놓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아, 열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오늘 해야 될 거 있죠? 투자자분들이 오늘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에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을지 오늘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와 2위는 서로 엇갈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59,500원을 찍으면서 또 신저가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현재 6만 원 선 부근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낙폭을 좀 더 줄여서 0.17%가 하락한 6만 600원. 지금 딱 보합까지도 또 올라오면서 현재 낙폭을 열심히 잘 줄이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보합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AI 시장 확대로 급부상
상한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SK 하이닉스에 뺏겼다라는 점, 또 큰손 고객 엔비디아의 납품도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담감들 주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내일 3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가 과연 어떤 주가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연일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합해서 시총 비중이 20.72%로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시각 플러스권으로 지금 전환 시도하면서 6만 700원 선 보합 또 플러스 보합 플러스 오가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보도록 할게요. 4.48%까지 오르면서 이 종목도 역시 장중 고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8만 닉스를 회복하면서 18만 2천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금요일 밤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좋았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에 또 인터뷰에서 블랙웰의 수요가 강하다, 계획대로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HBM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추월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주가 힘을 받는 모습이죠. 뒤를 이어서 TCC 스틸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거대한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다가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22.41%까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46,1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오늘 TCC 스틸의 강세가 유독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여기에 또 유럽 쪽에서는 중국의 전기차의 관세를 더 높이고 있고요. 또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를 주문했다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호재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배터리주 오늘장에 큰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10위권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5%까지 상승하면서 42만 4천 원 선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저항을 겪었었던 부분에서 과연 돌파해낼 수 있을지 43만 원이 고점이었어요. 최근에 이후에 좀 둔화됐다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받으면서 솟고 있는데요. 이 밖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6%, 현재 7%까지 상승을 하면서 37,100원 선 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사흘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이달 초에 소식이 나왔었던 맥쿼리 증권에서 특히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대해서 중국 보안 제품을 대체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5만 8천 원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3만 7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 방산주 가운데 현대로템 사상 최고치 경신, 한화 에로스페이스도 역시 35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이 두 대장주 방산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 이후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양국의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쪽에서 다시 이란을 향해서 가자 지구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방산주의 투자 심리 몰리면서 오늘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흥구석유가 올라와 있는데요. 2.5%의 마이너스권 기록하면서 이 종목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격돌로 인해서 또 유가의 변동성이 우려되면서 전 거래일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슈어소프트테크가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0.14%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10위권 아래에서 에코프로 BM, 중앙첨단 소재,
또 원준, 뭐 이런 중앙 첨단 소재, 원준, LNF, 에코프로 이런 배터리주들 쭉 10위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19만 원 선 진입을 하고 있고요. LNF가 10% 넘게까지 강세를 띠면서 11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준도 21%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또 개별 이슈가 한 가지 더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살펴보시죠. 자, 원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MLCC를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서 원준이 MLCC 핵심 협력사로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MLCC 쪽에 이런 모멘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블루엠텍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도 뭐 유가 관련한 종목인데요. 3.57%의 상승.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대왕고래 관련한 그 일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관련주의 움직임도 또 주목이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르가 5.7%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메타버스, 메타 쪽의 그 오라이언 모멘텀을 받기도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토에이 애니라는 이 일본 쪽의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 그리고 네이버 쪽의 스튜디오 N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증권사에서 이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2022년도에 DNC 미디어와 유사한 구간에 놓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루도 오늘 장에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영풍정밀이 8.5%까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공개 매수가 상향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관련 소식에 주목되면서 이 종목 오늘장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검색된 종목들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터리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배터리주 매수일까요? 차익 실현일까요? 네, 역시 오늘장 시장의 중심 2차전지 배터리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고 사실 이런 분위기가 요즘 들어서 자주 반복됐었죠. 맞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 당연히 들죠. 이제 분위기 바뀌어가는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살까? 아니면 아니야 이럴 때 따라가면 또 물리는 그쵸. 거야. 팔까?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2차전지 배터리주 매수 지금 하는 게 나을지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을지 어떤 걸 좀 물어보십니까?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고 가도 되는 종목들이라고 제가 비율을 말씀드리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도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가격 조정만 나와주면 살 수 있는 게 있고 또 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또 존재하니까요. 그 지점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장입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 이 최근에 발생했던 2차 전지의 상승 사이클을 견인했다고 봐도 좀 무방하죠. 먼저 출발했고 그리고 올라간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먼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내년 되면은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업황 개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내년 하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이니까 좀 더 빠르게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이 실제 내년에 턴어라운드 되는 게 누가 가장 먼저 좋아지냐 하면 당연히 이제 셀단이 먼저 좋아집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이 바짝 뒤쫓고 있는 게 이제 거대한 에너지 그룹이 돼버리는 SK 이노베이션이 있겠죠. 그리고 또 같이 가는 게 삼성 SDI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셀 3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고 있다 또는 좀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볼 법한 영역으로 두셔도 되겠고 없는 분들은 신규로 이제부터 지금 가격부터는 담아가도 되겠다로 보셔도 되는 종목으로 저는 좀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뷰를 항상 많이 말씀드릴 때는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게 사실 소재예요. 그래서 이게 소재가 제가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우선 이제 대주전자재료나 이렇게 음극재 쪽은 사실 이미 지금 수주돼 있는 양이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거의 어느 정도 점쳐져 있죠. 그러니까 주가 퍼포먼스도 먼저 한번 나온 거고 좀 물려 있어도 이쪽은 기다려볼 법한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유사하게 실적이 좀
잡혀 있는 수주량이 좋은 게 이제 PNT 같은 장비 기업들 똑같이 기다려볼 법해요. 차트도 실제로 그대로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별로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제 밑에서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좀 반등이 나오니까 같이 좀 움직이는데, 저도 이제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재는 순서상 제일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양극재를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한번 팔고 가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 저는 위에서 사는데요 하면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한번 팔고 가는 게 좋겠다가 제 의견이고,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올해 4월이었을 거예요. 제가 톡 방송에서 이 구간에 한번 팔고 가시는 게 좋다. 이게 상단이 좀 닫혀있다라는 얘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라가서 이때만 해도 지금 2차전지랑 분위기 똑같았습니다. 다시 이제 전고점대로 가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때가 이 4월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 가죠. 이거는 실제로 숫자 찍히는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2차전지는 옛날처럼 우리가 막 코로나 이전에 2차전지 보면은 중소형 주들이 많았어요. 막 무슨 얘기만 나와서 올라가는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 국가 산업이 될 정도로 섹터 자체가 시총이 엄청 커져버렸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 하나 나오는 걸로 막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지점을 좀 보셔가지고 오늘처럼 차별화 안 되고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매일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우리 증시처럼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시장에서는 더욱더 힘들 겁니다. 그러면 차별화가 진행될 건데, 내가 배터리 들고 있다, 그러니까 셀 들고 있다 하시면은 좀 더 들고 가보는 거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소재는 밑에서 잡았다면 한번 팔고 가는 게 좋겠다. 근데 만약에 좀 물려있다면 기다려볼 법하다. 왜요? 내년에 전반적인 업황 개선이 좀 누가 봐도 보일 정도로 좀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좀 기대하고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잡을 만한 애들은 제가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러면 좀 들고 가도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파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애들은 신규 진입보다는 좀 지켜보는 뷰로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배터리주에 관련된 의견을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불 이모티콘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장이네요. 불난다. 아니, 삼성전자가 아까 네. 생각해보세요. 오프닝 할 때만 해도 삼성전자 못 가서 조금 아쉽다 이런 맞아요. 얘기했는데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올라갑니다. 네. 지금 1.16%, 조금 전만 해도 거의 뭐 2% 가까이 쭉 올라갔거든요. 자, 일단 삼성전자 불이 조금 붙는 네. 모습이고 다른 반도체주들도 반응이 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2차전지가 훅 빠지면 안 될 것 맞아요. 같은데. 아니, 아니 뭡니까 5%? 이거. 와. 대단하네요. SK하이닉스 5%대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또 어떤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는지 네.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종목 진단은 저희가 성실히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디아저님께서 삼성전자 내일 실적 나오고 10% 상승 예상. 이대로만 되면. 와, 10%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가 몇 퍼센트가 오르는 거죠. 자, 일단은 저희는 네. 다음 종목 계속 가볼 텐데요. 네, 어떤 종목 자, 갈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토리님의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또 로봇, 네.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레인보 로보틱스 오.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14만 5천 원이고요. 1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레인보 로보틱스 정말 오랫동안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지난 8월 5일이었습니다. 10만 9,100원으로 해서 저때 급락이 나오고 와, 이러다 10만 원도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도 어느새 다시 올려놓고 지금은 14만 원대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뭐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레인보 로보틱스 왕년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을까요?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네, 로봇주들 이제 전반적인 내용도 좀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지금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지, 다른 로봇주들은 곧 전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은 그냥 기본이고요. 막 3분의 1, 4분의 1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테마색이 짙고 실적 베이스로 가지 않으면 주가 올라가는 거야 테마 짙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붙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올 때가 너무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세게 나와버립니다.
이게 실적 베이스가 안 되면 그런 형태가 많이 띄어지고 사실 로봇주들은 지금 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을 한 해 만에가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뭘 연구하고 있고 연구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바이오라고 치면은 오케이, 연구 잘했어. 그럼 연구 데이터가 어떤데? 학회 가서 발표하고 학회에서 발표 내용 좋으면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까지 진행이 되고 기술을 사고 돈이 오가죠. 이런 형태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똑같은 게 지금 로봇이에요. 로봇은 지금 전반적으로 로봇을 한 해 만에만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성과 보여주고 있는 대표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를 공략하시려고 보신 종목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 종목을 꼽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 레벨 여기서 더 밑으로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프 지금 저점 만들었던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만 원부터 한 15만 원 정도까지 단기 박스가 진행이 될 텐데 로봇은요. 어차피 테마가 한 번 더 형성이 될 겁니다. 그때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가 끌고 갈 건데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봐요. 좀 모아갈 법한 가격이라고 보고 대신 저는 더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테마가 형성되는 걸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당장에 얘네들이 뭘 만들어서 성과 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특별한 부분 그리고 삼성의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좀 더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인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골랐고 가격대도 괜찮다. 근데 더 사지는 말자. 더 사면은 이제 비중 더 세게 들어가는데 테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테마가 굉장히 늦게 와버리면 막 6개월 뒤에 와버리면은 좀 손해잖아요. 시간상으로도 손해고. 그래서 그런 지점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비중 정도만 유지해서 다음 슈팅이 나오면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거래가 좀 붙어서 슈팅 나오면 저는 이 17만 원, 뭐 18만 원 이 구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기술 분석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한 요 정도만 나와도 돼요. 한 3월에 나왔던 거래 대금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흐름만 나와도 17만 원, 18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 하면은 한 16만 원 이렇게 언저리에서 파셔도 되고요. 그래서 스타일에 따라서 좀 끌고 가도 되고 안 끌고 가고 단기로 좀 대응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가격과 거래를 보고 판단을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더 사지 말자입니다. 이거 좀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단기 박스라고 했죠. 이거 막 12만 원 근처로 내려가면 막 더 사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두는 걸로 비중은 지금을 유지하는 걸로 두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의견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 만나보고요. 2부에 함께 하실 전문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위부터 한번 펼쳐보시죠. 자,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어떻습니까? 물어봤거든요. 4위입니다. 어떤 걸까요? 자, 4위는 바로 스마트폰 놓고 나가기 또는 전원을 아예 꺼버리기. 끄기입니다. 아까 창호 앵커도 이거 하신다 그랬죠? 가끔이요, 네. 가끔. 진짜 아무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전원을 끄거나 아예 무음을 어차피 해놓은 상태니까 저 멀리 던져놓는 거죠. 아예 눈에 안 띄게. 그렇게 해놓으면 잠깐 좀 탈출하는 느낌, 마음의 맞아요. 평화가 좀 찾아오더라고요. 가끔 제가 배터리 충전을 좀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아예 핸드폰이 꺼지잖아요. 그건 제 의도와 상관없는 꺼진 거였지만 그럴 때 보면은 되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그 약간의 뭐랄까요, 네. 해방감 같은 맞아요. 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 이렇게 4위로 전원 끄기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굉장히 또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요. 자, 그럼 나머지 3개 상위권에 있는 1, 2, 3위까지 더 남아있거든요. 3위도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2부에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저희 디지털 디톡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요건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저기 오프라인 활동을 늘리거나 아니면 가끔 전원을 꺼두거나 이런 얘기가 지금 이미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가 취침 전에, 자기 전에 사용 금지하는 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거,
애플리케이션 좀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1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온라인이나 뭐 오프라인 쪽에서 뭐 균형 잡힌 그런 습관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전자기기 그 사용 시간을 좀 정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용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용시간 줄이기. 약간 저는 의외의 그 1위 답변으로 그래요? 듣긴 했는데, 그래요. 자, 사용시간 줄이기가 진짜 1위가 될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바로 가볼 텐데, 네. 한삐삐님의 종목이고요. 처음 저희 뵙는 분이네요.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하잖아요. 오. 종목이 비슷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 글자만. 금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의 탄력을 좀 잃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예외입니다. 윗골이 아주 살짝 달려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도 8%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3,000원의 비중은 25%고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금양이 정말 오랫동안 밀려 내려왔죠. 게다가 얼마 전에 또 그 대규모 유상증자 그쵸. 추진 이야기 나오면서 이미 빠질 만큼 맞습니다. 빠졌는데도 급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미란 앵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질문을 저희 전 전문가님에게 물어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저희 금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름과 굉장히 성함과 굉장히 비슷한 종목입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네 보니까, 그죠? 금산하고 금양하고, 좀 비슷하네요. 또, 이 기업이 또, 부산에 있으니까, 그죠? 저도 부산하고 인연이 아주 높기 때문에, 금양이 주가가요, 여러분들, 얼마에서 이게 하락이 나왔냐면은, 16만 3천 원에서 하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거 굉장한 큰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6만 원대에서 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5만 2천 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19만 원대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19만 원에서 무너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게가 주가가 19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5만 2천 원에 와 있잖아요. 워낙 낙폭이 크죠.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또는 불성시 공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주가가 이 정도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해 나왔냐면은 9월 20일 날 6만 2천 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가 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자리가. 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주가가 5만 2,400원이니까, 그죠? 지금이 5만 2,4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요까지는 기다렸다가 결정을 6만 2천 원 정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2차 전지를 매매할 때는 저는 종목을 좀 대형주 세 종목, 그 다음은 중행주 한 종목, 소행주 한 종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참고하라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이게 나와 있는 LG학 있잖아요. LG학을 저는 탑픽 종목으로 봅니다. LG학을 제가 탑픽 종목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2차 전지 플러스 중국의 수혜주죠. 그죠? 석유학 쪽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생명공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첨단 소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탑픽 종목이라 보고요. 그 다음은 삼성 SDI 있잖아요. 제가 종목 진단을 여러 개 해주는 겁니다. 삼성 SDI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중국의 수혜주죠. 제가
2차 전지주임에서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게 대형주 세 종목 하고요. 그 다음은, 롯데 에너지 멀티럴즈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롯데 에너지 멀티. 저는 이 종목은 중행주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소행주 중에서 한 종목은요, 신흥 SEC를 보고 있어요. 이게 소행주 중에서 탑픽 종목. 그래서 제가 종목을 딱 5개 종목만 저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 있는, 제가 5개 종목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기업을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최대한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게 나와 있는 금량은 여러분들 그 실적이나 뭐 재무구조나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상당히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길게 가져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2,000원 정도가 가장 타당한 가격이라 저는 판단 들기 때문에 그 정도 오면 한번 팔고 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 한번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62,000원 구간을 잘 지켜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 왔을 때에는 한번 팔아보자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니까요, 이 우왕 포스코님, 금양을 갖고 계셨군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다른 분도 이렇게 주목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끼리님께서도 네. 순식간에 엄청나게 봐주셨다. 슬픈 건 포트에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점점점. 그런데 진짜 이 근사 네.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 얘기 들어보면 이게 너무 좋아요. 왜요? 딱 지금 신청받은 종목 금양뿐만이 아니죠. 그쵸. 정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큰 종목과 중간 정도 네. 그리고 작은 종목까지도 다양한 추천 종목들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다 많은 분들께서 적어 놓으셨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나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봐주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야훈님, 골드쉽 가수요. 골드, 자, 그리고 울르 타코야키님, 이오테크닉스. 와, 이오테크닉스 오늘 잘 가던데요. 그런데 피 말린다는 의견. 자, 그리고 한명환님, 버럭도사님, 화이팅.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네. 지금 동접자 수가 유튜브에 더 많이 붙었네요. 1,700분 정도 가까이 맞습니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는 더 힘내서 종목 진단 가봐야 될 텐데,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도람뷰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한전산업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당장 보니까 이 피코그램 이런 종목도 좋던데 한전산업이 오늘 장 초반에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기는 많이 했지만 달았어. 아직도 상승 중이긴 합니다. 자, 한전산업 매수 가격이 14,300원이고요. 비중 10%로 갖고 계십니다. 이 매수 가격이면 어쩌면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자, 한전산업.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13,750원까지 다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좋다만 것 같은데 이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한전산업 또 충분한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종목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전산업입니다. 이 종목 오늘 매수 가격 위까지 갔다가 좀 빠져 있는데요. 자, 앞으로 보유를 쭉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한전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죠. 이런 종목을 아마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주가가 전혀 빠지지 않고 있죠. 그죠? 물론 고점이 대비해서 좀 하락은 나왔지만 한전산업이 이 정도의 주가가 고공권에 있는 이유는 워낙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아마 사상 최고의 아마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한전산업이. 한번 볼까요? 지난해 그 전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어요? 260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을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한번 볼까요? 매년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보세요. 2021년도에 175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다가요. 그 다음은 2022년도에 187억 영업이익이 나오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260억이 나왔죠.
175억, 187억, 260억. 올해 영업이익이 한 350억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올해가. 그러면은 4년 연속 제가 이런 종목을 굉장히 제가 선호해요.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그 재무구장 볼까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무차익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기 차익금이 아무것도 없죠. 저는 이것을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차익금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무차익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기 차익금이 전혀 없어요. 단기 차익금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 전환사채나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고도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이 기업의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고공권에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절 라인만 잘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 14,3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요거는요. 120일 이평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이 종목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종목이 120일 이평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데 120일 이평선 요거잖아요. 요거요. 요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이게 손절 라인이에요. 요 손절만 잘 지키세요. 이것만 지키고 요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는요. 계속적인 상승세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손절 라인만 딱 잡아놓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손절 라인이 얼마냐? 이동평균선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니까요. 현재 상태로 놓고 120일 이평선이 대략 12,0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 되겠네요. 여기가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이거는 위쪽에 앞전 고점이 대략 한 17,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대략 1차 매도 목표가 17,000원. 2차 매도 목표가 거기가 19,000원. 이렇게 잡고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분께서는 비중을 1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한 5% 정도는 뭐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일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뭐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같은 업종 하나 볼까요? 이게 보시면 한전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한전기술도 여러분들 크게 나쁘지 않고 한전 KPS 볼까요? 한전 KPS도 뭐 크게 주가가 한전 KPS 상당히 이건 또 오히려 더 가장 낫네, 그죠? 한전 KPS 가장 지금 강력한 그런 차트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한전산업이고 그 다음이 뭐 한전기술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가져가셔가지고요. 한전산업은 최소 17,000원, 최대 19,000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내일 정도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한 5% 정도는 뭐 추가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한전산업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좀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이 점까지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랭킹 주제를 좀 보고 올게요. 3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간인 네. 건데 일단 5위는 오프라인 활동이고요. 4위는 뭘 좀 안 보입니다. 전원 끄기였습니다. 아예 꺼버리기. 네. 그럼 3위는 어떤 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산 3위는요? 전문가는 일단 1위로 사용시간 줄이기였거든요. 3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4위는 바로 자기 전에 사용 금지. 근데 이거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이게 1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아니면 왜냐면 저만 해도 사실 이 스마트폰, 휴대폰 만지는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속으로 다짐하는 게 저거예요. 근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3위일 수도 있어요. 정말 천재 아니에요? 맞아요. 마음속으로 누구나 다 네. 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일단 1위랑 2위가 남아있는데 금산 전문가님이 맞추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 금사 전문가께서도 거의 이야기하셨다면 1위 다 맞춰주시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추리력이 대단하신 네. 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잠시만 저희 할 거 하고 조금 있다가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1시간 동안에 종목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볼 시간인데요. 저희 채팅방에서는 지금 종목 전문가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네.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이당한 게 아니고 확산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미란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금산 전문가님도 그렇고 이종목 전문가님도 그렇고 추리를 잘하셔서 주식을 잘하시는 건지 주식을 잘하시니까 추리를 잘하시는 건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연 오늘 1등 또 금산 전문가님 맞춰주실까요? 자,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들 좀 분봉으로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1시간 간격에 10위에 있는 TCC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으로 보시면 9시 구간의 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윗꼬리를 달죠. 하지만 아까 1시간 전과 비슷하게 20% 이상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변화를 보였었던 삼성전자 분봉으로 보시면 1시 구간에 아까 저희가 방송하는 그 시간에 힘을 탁 올려나가면서 코스피가 2600선에 도달하고 2609포인트 선까지 현재 도달하는 힘을 더해준 게 또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 1% 가까운 상승으로 61,200원 선 부근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고점 부근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5% 넘는 상승 탄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분봉으로 보실 종목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이 종목은 12시 구간부터 좀 움직임을 보였다가 약간 탄력 둔화됐다가 다시 1시 구간에 고점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장중에 14% 넘게까지 올랐다가 현재 10% 상승을 하면서 9,8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아래쪽에 전력기기주 잠시 후에 하나 더 볼게요. AI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이런 전력기기 AI 수혜를 받는 섹터의 상승 흐름,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역시 8%의 상승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또 겹풀 효과를 얻어갈 수 있는 쪽이 바로 원전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전산업 조금 전에 진단도 해드렸던 종목인데 4.7%까지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12시 구간에 고점을 찍으면서 14,800원까지 오름세를 펼치며 12%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좀 크게 둔화되기는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증권사에서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해줬습니다. 쓰리마일섬의 원전 발전소를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전력 공급 계약을 맺어서 재가동하기로 했다는 소식, 글로벌 원전 테마 전반에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력이 부족하면서 또 친환경 쪽에 가까운 쪽의 전력원으로 원전에 대한 가치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원전 관련해서도 매기가 몰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미래반도체 오늘 IT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이 17,580원 오르면서 12%까지 강세고요. 유한양행 또 플러스 나타내고 있네요. 0.07 소폭 0.1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DXVX 이 종목이 또 박스권의 하단에서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3%까지 상승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꿈틀꿈틀하고 있죠. 아래쪽으로 10위권에서 마이크로 2 나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 2 나노 이 시각 현재 20% 가까이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2 나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찾아놨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고요.
중국의 엔비디아 금지 소식에 따라서 좀 그때 하락했을 때 이 종목이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로서 오늘장의 상승 눈에 띄고 있는 마이크로2 나노고요.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20%까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쇼폼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지난 금요일장에 상한가에 마감이 됐었던 종목이죠. 네이버에서 쇼폼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작자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쇼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사업을 하는 K 콘텐츠 제작사 코퍼스 코리아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 코퍼스 코리아가 쇼폼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일본과 또 미국 쪽의 쇼폼 콘텐츠 기업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로템이 6% 플러스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력기기 가운데서 HD, 현대일렉트릭, 세명전기 같은 종목들. 자, 이 종목들 분봉으로 보시면 점차적으로 한시 구간 넘어서면서 상승 탄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배터리주 지금 중앙 첨단 소재 20%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YC가 7% 상승을 하면서 여기저기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강원에너지가 움직이네요. 18.9%까지 상승을 띄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강원에너지까지도 지금 매기가 확산되면서 AI 수혜가 신재생 에너지로까지 원전을 거쳐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GS 글로벌 2% 플러스, 펨트론도 오늘장에 6%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주를 좀 한번 볼게요. 여기 검색은 안 됐지만 한전산업, 우리기술, EM코리아, 우진엔텍,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받은 이후에 바닥권에서 오늘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원전주 가운데 탑픽 알아볼까요? 네, 원전주 다시 한번 반등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원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셰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국정감사 시즌에서 미치는 장사다라는 얘기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서 자금도 끼어있는 시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원전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원전주 내에서 탑픽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대략 한 2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G2파워 같은 종목군들, 한전기술, 한전KBS, 그죠?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저는 원래 대응주는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는 거죠. 대응주는 거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 기업의 사실 이게 몸통인데 이 몸통이요. 재무구조가 워낙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두산그룹을 매매를 하고 싶어도 두산그룹이 요 재무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 정부에서 이게 정책주잖아요. 가장 많이 가야 될 정책주가 주가가 거기가 못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매하는 것이 맞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제가 가장 좀 선호하고 있는 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와 있는 한전 KPS 있죠.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한전 KPS가 저는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한전 KPS 여러분들 우리가 원자력이라든지 화력 그죠? 이런데 여러분들 전력 설비를 정비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송배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개보수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전 KPS는 신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또 실적을 다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실적이 뛰어납니다. 제가 이런 기업을 제가 워낙 올해 아마 한전 KPS가 아마 처음으로 한 2,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돼요. 이 정도. 보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죠. 영업이익이 매년 2021년, 2022년, 지난해, 올해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2,200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이 기업이요.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요. 부채 비율이 워낙 낮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부채 비율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런 기업의 부채 비율이 이 정도면 볼까요? 3,000 한번 계산해 볼게요. 3,855억 나누기 1조 2,593억 원. 30%밖에 안 되겠죠? 0.30이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요, 30%밖에 안 돼요. 이런 기업이 여러분 없을 겁니다. 엄청난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말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채 비율은 한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볼까요? 부채 비율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면 한번 볼게요. 자, 144 나누기 116 얼마입니까? 124%죠? 1.24니까 그죠? 부채 비율이 124%잖아요. 뭐 크게 높은 건 아닌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나 부채 비율이나 현금 오름표를 놓고 봤을 때 한번 볼까요? 한전 KPS의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맨 아래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현금 흐름도 올해 보니까 지금 상반기까지가 3,286억이 들어왔네요. 그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3,286억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최근에 4년 동안에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온 거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기업, 이거는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요,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보통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로 기록하잖아요. 그죠? 발생주의지만 이게 나와 있는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보세요. 상반기에 3,286억의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따라서 원전주의 탑픽 종목은 이게 나와 있는 한전 KPS고, 한전 KPS의 현재 지금 시가총액 1조 9천억, 아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2,200억 정도 되니까 PR이 10배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목표가 한번 제시해 드려 볼게요. 이날 있잖아요. 이날 대란거래가 터진 요 날이 있잖아요. 이날의 주가가 47,000원이죠. 그죠? 단기 목표가 47,000원. 단기 47,000원입니다. 단기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중규를 보시면 이걸 뚫었을 경우에 주가 보세요. 이게 주봉 차트잖아요. 이게 월봉 차트죠. 그죠? 월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종목 주가는 이게 본격적으로 주가가 무너진 지점이 얼마에서 무너졌냐면은 57,000원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좀 길게 놓고 본다면은 57,000원. 이게가 57,000원이니까요. 57,000원. 이거는 중기 목표가. 그 다음 단기 목표가는 47,000원. 비중은요, 한 10에서 15% 정도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요. 제가 원전 탑픽 종목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전 KPS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원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들을 수 있었고요. 탑픽 종목에 대한 질문은 받아봤는데 한전 KPS의 매수 단가 그리고 얼마까지 보면 되는지 이 정도까지 다 알려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뭐 상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원전도 이렇게 파헤쳐 봤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는 동안에 역시나 시장이 뭐 딱히 꺾이지 않고 잘 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다시 불붙습니다. 네, 아, 다행이죠. 아니, 사실 2시 넘어가면서 네. 불안하거든요. 이 또 좋은 얘기 막 꺼내놨다가 1시부터 2시까지 실컷 긍정적인 그러니까요. 얘기 꺼냈는데 2시부터 꺾이면 어쩌나 이런 마음을 좀 졸이는 순간이었습니다만 지금 괜찮네요. 게다가 지금 채팅창 이야기 나왔던 게 솔루스 첨단 네. 소재가 뭐 날아가네 이런 얘기 나왔길래 슬쩍 봤거든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확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포포님께서는 이 종목 갖고 계셨었나 봐요. 오. 아, 너무 빨리 팔았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기회는 또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울릉도 타코야끼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원전 지금 너무너무 머리 아픈데 이 종목은 반도체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오테크닉스고요. 평단가가 20만 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너무 피말려요 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아니 요 근래 갑자기 또 불이 붙는 모양새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차트가 올라올 거면 시원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좀 낮아지고 있는 차트고 가끔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 피말립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번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종목으로 참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다른 그 반도체 종목에 비하면 이오테크닉스 주가는 사실은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이게 나와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 우리가 그 반도체 레이저 막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실적만 조금만 좀 뛰어나게 되면 워낙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실적만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면 주가 달력도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금 9% 정도, 오늘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9% 정도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9% 정도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종목의 주가가 오늘 보세요. 오늘 보면은 시초가가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지금 시초가가 여러분들 거의 보합에서 출발했어요. 보합에서 출발해서 9% 정도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요.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려서 한번 제가 볼까요? 이런 보시면요. 이렇게 아침에 시초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가 지금 시초가잖아요. 그죠? 이게가 만약에 종가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요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세를 잡아먹으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이오테크닉스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은 또 충분히 하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0만 원에서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가 가능해 보여요. 20만 원이면 여러분 어디가 20만 원입니까? 지금 이게 나와 있는 120일 입병성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거의 19만 2천 원이잖아요. 이게가요. 이게 19만 2천 원이에요. 이게가 20만 원대예요. 요 20만 원대까지는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좀 진작 이 종목은 좀 추가 매수하시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제 지금 자리 9%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는 지금 자리에 따라 붙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의 특징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1, 2, 3 올라갈 때도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또 그랬었고, 그죠? 그럼 이번에 오늘 장대 양봉 나오고 옆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20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20만 원 정도 오게 되면은 이거는 종목을 교체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하시면 되냐면 반도체 중에서는 여러분들 실적이나 수급이나 성장성이나 배당이나 모든 면을 놓고 봤을 때 리노공업이 가장 괜찮은 기업입니다. 저는요 이게 나와 리노공업이 다 똑같이 빠졌잖아요, 그죠? 오늘 리노공업 주가가 한 거의가 살짝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종목이에요. 훨씬 더 나. 이런 종목 한 24만 원까지 가져가도 충분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오테크니스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정도면 종목을 리노공업이나 이렇게 한번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우선은 갖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한 종목을 더 덧붙여주신 게 좋게 보시는 종목 있죠. 늘 얘기해주시는 종목인데 리노공업까지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진단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또 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게요. 포켓코리아님 네. 안녕하세요. 호걸님. 호걸님, 상호 윤재건님 반가워요. 금산전문가님 최고십니다. 그래요. 자,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계속 네. 더 가고 싶은데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요. 오늘 랭킹쇼 주제죠. 디지털 디톡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금산 전문가께서는 사용 시간을 줄이기가 네. 1등이 아닐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과연 오늘의 1위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디톡스. 맞습니다. 야, 이거 압도적인데요. 네. 사용 시간 줄이기가 55%. 와, 앱 정리하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났군요. 자, 금산 전문가님, 오늘도 1위를 정확히 맞춰 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십니다. 아주 소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인사가 중요한 거겠죠?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하고서 금산 전문가와 인사 나누고 보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의 1, 2위까지 다 속 시원히 공개를 해드렸는데 5회는 마지막까지 금물입니다, 여러분. 네. 디지털 디톡스는 가끔 하면 좋지만 토마토 TV와는 늘 함께 해주세요. 맞아요. 요거는 항상 켜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네. 오늘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시장이 더 빨갛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더 네. 상승해주면서 한 2%대로 끝나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랭킹쇼 이야기 끝내볼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는 더욱더 불타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